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7번을 풉니다. 3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내용은 중개사무소에 일반적으로 손님이 의뢰할 때 작성하는 매물장에 불과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매물장에 작성하는 형식에 주인과 매도인, 임대인의 입장에서 기재하는 칸이 있고 매수인, 손님, 임차인의 중심으로 칸을 기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임차하려는 손님, 매수인, 임차인을 집을 구하려는 손님의 적는 칸이 있고 집을 내놓는 매도인, 임대인을 위하는 칸이 있겠죠. 여러분 곰곰이 공인중개사 실무를 담당하는 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주인이 집을 팔아달라고 내놓을 때 또는 전세를 맞춰달라고 내놓을 때 주인,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기록할 사항이 있고 집을 구해달라고 오는 손님이 있을 때 그런 집을 구해달라고 오는 손님의 입장에서 기재하는 칸이 있겠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곰곰이 실무를 생각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실무형 문제라고 그럽니다. 자, 3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임차 손님이죠. 집을 구해달라는 손님의 입장에서 기재할 수 있는 칸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것은 손님이나 또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달라, 집을 구해달라 하고 말했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일반 중개 계약서라 그럽니다. 일단은 중개사가 그 손님하고 계약을 집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계약을 작성하는 거죠. 집을 구해달라는 계약, 집을 팔아달라는 계약. 일반적으로 그 계약이 형성돼야 손님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집을 구해달라, 집을 팔아달라 하는 일반적인 손님과의 계약을 일반 중개 계약이라 그런다. 그리고 나서 계약이 체결돼야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하겠죠. 자,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죠. 자, 집을 팔아달라, 집을 구해달라, 일반 손님과 1차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이라 그럽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반 실무에서 수첩에다가 전화번호와 주소와 인적사항을 적는 거죠. 자,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관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죠. 자, 보관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특정된 계약을 특정된 중개사와 하겠다는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겠죠. 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은 서면으로 할 이유도 없고 보관 기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거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죠. 자, 그런데 국토부 서식에는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양식이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 별표에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서식은 작성돼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사 법률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의하면 3개월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서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효기간이 따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자,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다. 자,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부동산 사무실에 맡기면 되겠죠. 자,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여기저기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내 부동산을 내놓을 수 있죠. 자,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죠. 자, 손님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자 하고 요청할 수도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공개할 의무도 없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장부에다가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있는데 반드시 서식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성을 하게 되면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수수료,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첨부 서류로서 중개 보수 요율표, 중개 의뢰인이 일반 중개 계약서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작성을 하게 되면 권리 이전용 칸이 있습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 그 인적사항을 적는 거죠. 매도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리 이전용이라 그러죠. 자, 소유자 및 등기명의 적어야겠죠. 주인이니까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겁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표시를 적어야겠죠. 주인이 집을 팔아달라 하는데 그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야겠죠. 건축물, 소재지, 건축 연도, 면적, 구조, 용도,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 현재 용도, 이걸 적어야 손님에게 브리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 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등 올림대료, 보증금, 관리비, 부동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을 권리 이전용으로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내용을 적습니다. 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적는 거죠. 그래야 손님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인 입장에서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자, 집을 구해달라는 손님에게는 집을 브리핑을 하는 것은 권리 이전용을 보고 브리핑하면 되는데, 자, 손님에게 다시 연락하려면 손님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 어떤 가격을 원하는지,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를 적어야 그 손님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권리 취득용,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칸을 적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인, 임차인, 집을 구해달라는 손님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희망 물건의 종류를 적는 거고, 어떤 가격으로 원하는지 취득 희망 가격을 적는 거고, 어느 지역을 원하는지 희망 지역을 적는 거죠. 그 밖에 희망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적는 거죠. 방이 큰 걸 원한다든가, 거실이 넓은 걸 원한다든가, 자, 층수가 낮은 걸 원한다든가, 이런 희망 조건이 있으면 권리 취득용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적는 칸이 있겠죠. 자, 매수인, 권리 취득용 희망 물건의 종류, 아파트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다가구냐, 권리 취득용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적는 칸,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은 구하려는 손님의 입장에서 적는 칸입니다. 자, 집을 내놓는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임대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중개 의뢰 금액, 그런 것을 적죠. 소유자 및 등기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표시에서 건축물은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 현재 용도,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 은행 융자가 있는지, 권리금, 제세 공과금 등 올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증금, 관리비 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죠. 그리고 거래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을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적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적는 거,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은 매수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3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임차죠. 그러니까 집을 구해달라는 손님 입장에서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는 그 기재할 사항, 자, 임차하려는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기재할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소유자 및 등기명의, 소유자 및 등기명의는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기재하는 거죠. 2번 은행 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은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기재하는 겁니다. 자, 3번 중개 의뢰 금액, 이것도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기재하는 겁니다. 4번 희망지역, 이 희망지역을 임차하려는 손님 입장에서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희망지역 또는 희망 가격 또는 희망 물건,
그것은 매수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기재하는 거다.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거래 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 이것도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기재하는 거죠. 자,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기재하는 거, 소유자 및 등기명의, 은행 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중개 의뢰 금액, 거래 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 이것은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고, 자,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기재하는 것은 희망 지역, 희망 가격, 희망 물건의 종류, 그 밖에 희망 조건은 임차, 매수인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7번 정답은 4번 희망 지역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으로서 정답 4번 희망 지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